변열입니다. 금일은 이제 K9 그 중고차가 입고됐는데요. 이제 고객님께서 꼼꼼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연식은 얼마 안 됐는데 그 꼼꼼하게 기록을 이제 차만 와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그 미진한 부분을 전부 영상으로 캡처해가지고 작업할 내용을 숙제를 많이 주셨는데 그 광택 전에 이제 그 쭉 할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제 한번 쭉 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광택을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이제 금액에 따라 퀄리티에 따라 틀려지는데 깨끗한 차를 더 깨끗하게 흠집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품화 광택하면서 뭐 대충 발라놓은 페인트들 정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해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부품 교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이제 이 크롬을 감싸는 스티커가, 임시 스티커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안 뜯어버리니까 그 점착제가 이 크롬 페인트에 고착이 돼버린 거죠. 열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그래서 반드시 차를 출고할 때는 이런 스티커부터, 휠에 있는 작은 스티커부터 차에 붙어 있는 모든 스티커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임시 스티커예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은, 특히 이 문 열면 사이드 스텝의 그 비닐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경화돼 버리면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본드 제거제로 충분히 이 감싸 가지고 침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 봅니다. 자, 다행히 이제 깨끗이 제거됐는데, 저쪽에 있던 기스부터 이 크롬 증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휠도 마찬가지 전부 크롬 페인트예요. 크롬을 표현하는 페인트이기 때문에 요즘은 증착 방식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도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때가 얼마나 심하면 이 크롬 하나 문대는데 이렇게 많은 기름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함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시간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니까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됨에도 또 코너에 그냥 걸려 있어가지고. 자, 크롬하고 여기 사이드 미러에 있던 리피터의 기스도 샌딩 해가지고 제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코너에 있던 이 각에 있던 슬림도 샌딩 해가지고 지금 광택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꼼꼼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전부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고객님 안 오고 이제 차는 멀리서 와가지고 중고를 구입하셨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는 모양이죠. 이제 고객님이 찾으신 거 외에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메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메모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면서 하는데 다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격도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숙제를 한 3가지 해결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폴리싱 세차를 해보니까 상품화 광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하이그로시를 보면 과거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월 문양을 보면 예전에 자동 세차도 했고 그런 차예요. 그러면 이제 업소에서 그래도 연식이 얼마 안 되고 고급차라 제대로 된 광택을 했는데 약간 미진한 면만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기수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거 이제 듀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이 뜯어가지고 접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큰 데미지를 벌써 세 가지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뭐 부품 교환을 하고 하는데 벌써 덩어리가 큰 저 사이드 리피터만 해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만원, 저 뒤에 대루등도 한 4, 50만원 LED가 들어가 있어서 순정은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럼 벌써 거기서 다 돈을 벌어들인 거죠. 사이드 몰딩 저런 것은 얼마 안 하는데 그래도 벌써 한 100만 원어치 벌어들인 겁니다. 이 범퍼 유격이 이렇게 안 맞는 거는 사고가 좀 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스난데 다 발라놨는데 뭐 어두워서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발라놓은 것 같진 않아서 이제 이것도 거슬리면은 범퍼를 분해해 가지고 이 부속만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범퍼에 고정 핀이 하나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짓눌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조립은 해놨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열을 가해서 만약에 이제 이걸 가신다 하면 다시 한번 맞춰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기스가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잡았습니다. 그리고 폴리싱 세차를 하면서 광택을 위해서 초벌 세차만 해도 이렇게 깨끗해지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그 크롬의 때예요, 때. 일단 데미지가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이쪽에 뭐 돌방이 있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기 싫으면은 이 하이그로시 쪽만 이렇게 그릴 망만 이렇게 바꿔버려야죠, 범퍼 쪽에. 이게 아마 부품으로 나올 거예요. 범퍼 따로, 이거 따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차를 보면서 작업자들이 얼마나 자기 일을 하면서 서투르게 하냐면 이 범퍼를 까기 위해서 여기 아마 송곳이나 드라이버를 찔러 넣었던 것 같아요. 완전 무시간 초짜가 작업을 하면서 이걸 들어 올리면서 짓눌린 자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커버가 따로 나온가 한번 확인해보고 안 나오면 이게 라이트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전부 LED라 뭐 기백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타셔야 됩니다. 열을 가해서 살짝 뭐 누르든가 커버만 나오면 이 커버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견적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뭐 이제 광택 코팅 비용, 뭐 이제 실내 클리닝, 가죽 복원, 뭐 이제 그런 비용만 청구를 하고 이거는 이제 후 청구됩니다. 어떻게 이제 고객님 결정을 하실지 뭐 이 그릴을 바꿀지 모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부품비만 청구되고 뭐 탈착비나 이런 것들은 청구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광택은 했는데 꼭 2% 부족하게
이제 뭐 구석구석 물때랄지 이런 데미지도 안 잡고 이제 이거 하고 부품 가게 한번 가서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뭐 크게 손괴된 거는 없고 휠도 깨끗한 상태라 연식이 얼마 안 돼서인지 실내 복원 위주로 뭐 이런 기수들은 껌이죠 이제. 해서 새 차를 출고한 느낌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단 쪽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도어 쪽에 그 투명층에 설린 기스를 제 색상이 아닌 뭐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지 이제 그 부분 다 걷어내고 투명층 기스는 제거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파여가지고 펄이 다 날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펄을 한 2번 정도 발라서 그 페인트 층이 완전히 까진 그런 곳을 지금 이제 발라놓고 그 위에 투명까지 지금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만 바르면은 얘가 그 샌딩이나 광택 과정에서 이제 다 쓸려 나가기 때문에 일반 그 베이스 페인트보다는 그 투명이 훨씬 강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테일한 터치업을 할 때는 시간과 이렇게 투명을, 그러니까 베이스 바르고 또 붙이고 또 투명 바르고 이렇게 도색하는 과정처럼 이렇게 해야 이제 얘를 샌딩 했을 때 얘가 버티겠죠. 안 쓸려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약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약품이라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페인트, 그러니까 기존의 페인트와 새로 올린 페인트가 자연스럽게 융합이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샌딩 치고 광택 낸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 정도 건조됐기 때문에 충분히 경화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이제 이쪽 도어하고 또 뒷도어 쪽에 크게 까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가 다 깨끗한데 이런 한두 군데 좀 미진한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당일날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차분히 맡겨주신 차에게만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원하시는 시간이 정해지면 저도 그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살이 올라와야 됩니다. 기존 페인트보다 살이 올라와야 되면 여기에 충분히 많이 덧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펄이 들어간 입자들은 어려워요. 왜? 이 펄이 그 스프레이 건으로 뿌리지 않으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멍자국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라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덜 티나게 하거나 한 1m만 떨어지면 안 보이게끔, 그런 게 이제 터치업의 최종 목표죠. 일단은 이 울퉁불퉁한 면을 이제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칠이 무르고 얇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냥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차량이라 상품화 강택도 어느 정도 제대로 좀 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위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덜 깎는 거예요. 덜 깎는 거. 많이 깎는다 해서 결과물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덜 깎아서 광택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서서 이렇게
주광등에서 보면서 펄 입자가 뭉침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깎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거의 다 내려왔죠. 이제 이런 경계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경화를 시켜서 얘가 그 홈에 완전히 다 메꿔진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심하게 샌딩을 하면 이제 기존 도막도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힘 빼고 천천히 이제 레벨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죠. 여기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약품으로 연마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존 도막하고 새로 올린 도막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스펀지 패드로도 가능한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인 거는 이 약재가 빨리 스며들어서 약재하고 이 도막하고 반응을 해서 봉합이 돼버리는 거죠. 초보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일반인도 이해를 못하는데 버핑열로 봉합을 하는 겁니다. 자, 점점 희미해지면서 이게 이제 검정색이었으면 거의 이제 바탕이 어둡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데 약간 2% 부족하죠. 그래도 기존 도막을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면 육안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펄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도막도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광택도 지금 수월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약재로 더 휘도나 이렇게 이제 유분기 같은 것만 걷어내고 코팅을 하면 이제 또 코팅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따로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여기 상처가 완전히 파진 거를 이 페인트 도색한 것처럼 완벽하니 원한다는 얘기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해외 영상을 다 뒤집고 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렇게
1m만 떨어지면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목표입니다. 이 터치업이라는 거. 지금 이제 투광등을 켜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그렇지, 실적으로 육안상으로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죠. 자, 또 끝났고 뒤또 해보겠습니다. 자, 뒷도 딱 중앙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어서 또 이제 이 색상하고 전혀 다른 또 페인트를 발라놨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제 색상을 구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올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고 그런 영상을 제가 가끔씩 보는데, 일반인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 특히나 그 K사들은 실이 얇아가지고 광택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런 것들 따라하다 그냥 순식간에 칠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기 차량을 이렇게 그 의뢰를 할 때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사원들이, 똑똑한 영업사원들은 그 차를 줄 때 어떤 터치업 페인트용 붓페인트를 따로 주거든요. 그런 걸 버리지 말고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도 하지, 수입차 페인트는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이쪽은 그래도 데미지가 완전히 이렇게 파인 정도가 아니라 펄이 살짝 날아가고 투명층의 기스가 난 거라 결과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펄이 완전히 안착이 될 정도로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도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은 퀄리티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칼기스처럼 이쁘게 개선한 거는 심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이렇게 투광등에서도 펄이 안착이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할 때마다 결과물이 틀렸는데, 일정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제가 이제 이 터치업용 약품을 제 나름대로 조제하다 보니까 그 일정한 이제 비율, 경험,
그 다음에 차마다 다른 이 페인트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저도 잘 못 찾겠는데 어디에 했는지.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식 광택을 하기 전에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숙제 외에도 지저분하게 발라놓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클리어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손이 느려서 차를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공을 드린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